노후연금 쟁탈 전 부모님의 마지막 카드. 주택연금을 신청한 부모님의 마지막 카드 노후연금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식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비 내리는 흐린 오후, 거실에는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다. 김 여사는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옆에는 남편 박 씨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심층 보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며칠 전 그들은 오랫동안 숙고해왔던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자식들에게 알렸다. 바로 그들의 유일한 자산이자 삶의 터전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 비난과 원망이 담긴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김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씨는 말없이 아내의 축 늘어진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처럼 싸늘해진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의 애틋함과 유대감과 함께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곧 터질 듯한 화산처럼 고요함 속에 격렬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이 가족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거실을 채우는 침묵은 빗소리와 함께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 침묵 속에서 부부는 앞으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이 순간을 버텨내려 애썼다. 본문.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주택연금 신청하셨다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큰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역력했다. 김 여사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고는 옆에 앉은 박 씨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박 씨는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표정 역시 굳어져 있었다. 같은 시간 박 씨 부부의 둘째 딸 수지는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붙든 채 연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랑 오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평생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줄 아세요? 저희도 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김 여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자식들의 입에서 직접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원망과 비난이었다. 민주는 부모님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뜸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저희도 나중에 부모님 집에서 좀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연금이라니요.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노후 대비는 그럼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은 마치 부모님을 향한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러자 수지는 민준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격앙되어 있었다. 어휴, 오빠는 맨날 자기밖에 몰라. 꼭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야겠어? 그럼 오빠만 부모님 집 바라봤어? 나도 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친정 부모님 근처에서 아이도 맡기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좀 보태서 우리 집도 넓히고 오빠랑 번갈아 가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살려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다 망했잖아. 오빠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두 남매는 마치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자신들의 손해와 미래만을 걱정하며 서로에게 날 선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형제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김 여사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았던 자식들이 돈 문제, 즉 자신들의 이권 앞에서 이렇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참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밀려왔다. 박 씨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체념이 교차했고 주름진 눈가에는 쓸쓸함이 감돌았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건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추악한 모습이라니. 그들의 희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지금껏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명절마다 용돈 봉투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매주 빠짐없이 찾아뵙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건강식품 챙겨드리고 그게 다 뭔 줄 알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다 집 때문이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민주는 숨 넘어갈 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께 베풀었던 효도에 대한 계산적인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풋 오빠는 맨날 입으로만 효자였잖아. 내가 옆에서 다 봤거든. 나는 엄마 아빠 생신마다 비싼 선물 사드리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심지어 김장까지 도와드리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그게 다 엄마 아빠 위해서 그런 줄 알아? 우리도 다 보상받으려고 그런 거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오빠랑 나랑 이 집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 오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봐. 두 자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았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계산된 것이었음을 깨닫자. 김 여사의 가슴은 칼로 베인 듯 아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씨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얘들아, 그만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희들 정말 너무하는구나. 박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치 폭풍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전화선 너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다. 아니, 아버지.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라고요. 저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부모님 집 한 채는 남겨줄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뒤통수라니. 오빠는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정말 부모님께 막말을 서슴지 않는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연금 없으면 나중에 몸 아프고.
돈 없을 때 우리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매달 생활비 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걸 막으려고 연금 신청하신 건데 오빠는 왜 그걸 몰라? 그게 우리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왜 생각을 못해? 수진이 오히려 부모님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자 민주는 기가 막혔다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반격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그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 난 못해. 내 아들, 딸도 키워야 하고 나도 내 집 마련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부모님까지 부양할 여력이 없어. 내가 지금 당장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뭐, 오빠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부모님이 오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 나도 내 형편이 넉넉한 줄 알아? 매달 카드값에 학원비에 공과금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인데 누구더러 부모님 모시라고 해. 김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박 씨의 손에서 수화기를 뺏어들고 전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박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배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여보, 우리가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을까? 자식들에게 상의도 없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이었을까? 김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렸다. 박 씨는 김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듯 말했다. 아니, 여보.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노후를 위해 당연한 선택을 한 것뿐이지. 그냥 자식들이 너무 현실적이었을 뿐이야. 어쩌면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일지도 몰라.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들려왔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먹구름이 가득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돈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의 추악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자신들의 지난 삶을 회의적으로 돌아보았다.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던가?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니.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며칠 후 두 자식은 여전히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박 씨는 그런 김 여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연락을 끊고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인데.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니,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자식들은 우리가 그들의 비난을 인정한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김여와 박 씨는 동시에 현관문을 바라봤다. 문 밖에는 민준과 수진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과 함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정과는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님께 막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살짝 배어 있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부모님 노후는 생각 안 하고 저희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어젯밤 내내 오빠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희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김 여사와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표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찾아와 준 것에 대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층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솔직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나중에 부모님 노후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저희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 노후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맞아요. 저희도 저희대로 살기 바쁜데 부모님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님께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도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너무 뒤늦게 철이 들었네요. 김 여사의 눈가에 비로소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박 씨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민준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식들이 이제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해주니 그 어떤 비난보다도 마음이 편하구나.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법이란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저희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던 거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할게요.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품에 안겼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부모님께 상처 드린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다시는 부모님께 이런 불효 저지르지 않을게요.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박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간 이어진 갈등과 오해는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극적이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골은 메워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다. 마무리. 비가 그친 후 창밖에는 눈부시도록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김 여사와 박 씨는 평화로운 거실에 앉아 자식들과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깎은 신선한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멜론을 깎아 김 여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이 멜론 정말 달고 맛있어요. 제가 아침 일찍 과일 가게 가서 직접 고른 거예요. 어떠세요? 맛있죠?
제가 직접 깎았어요. 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멜론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 미소에는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박 씨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아버지, 따뜻하게 드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우려낸 차예요. 향이 좋죠? 박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의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부모님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주택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을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오손도손 모여 앉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오래된 갈등의 흔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화해와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말이다. 해피엔딩은 늘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이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